반갑습니다. 재경미드 코리아 주식회사 우석세스데이 김세용입니다. 저번까지 해서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한국어 제목은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비리치 책을 좀 끝냈죠. 제가 해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철학들을 한번 또 살펴보는 내용들이 끝났고, 지금은 그 책의 저자가 이제 로버트 콜리어였었잖아요. 로버트 콜리어의 정말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작품. 로버트 콜리어 하면은 딱 이 책이죠. 어떤 책일까요? 한국에서는 성취의 법칙으로 한번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한 2005년도쯤에 출판이 된 적이 있어요. 2005년도 12월 달에 출판이 되었네요. 2005년도 12월이고요. 그 이후에 재판되었네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서 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가 않으면은 로버트 콜리어의 원서를 구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버트 콜리어의 후손들이 이제 계속 출판사를 이어받아서 로버트 콜리어의 삼촌이었나요?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또 출판 관련된 업을 했었죠. 아예 그 후손들이 이제 출판 관련된 산업을 크게 키워서 로버트 콜리어의 책들을 좀 개정하고 좀 변화하면서 계속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구해서 보시면 되겠고, 원서의 제목은 The Secret of the Ages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콜리어라고 치셔도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로버트 콜리어가 종전에 이제 펼쳐냈었던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의 좀 종합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어떤 성공 사례가 나와서 그 이 책을 읽고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이 많이 팔렸으니까 이제 많이 나왔겠죠. 통해서 나와서 이제 그 다른 사례들이 함께 실리고 로버트 콜리어와 또 많은 또 그런 관계를 맺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프롤로그, 로버트 콜리어가 썼었던 프롤로그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그 책보다는 훨씬 더 좀 일반 대중적으로 쓰였어요. 뭐 그 책도 대중적이긴 하지만 그 책에서는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좀 종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대한 인용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물론 성경에 대한 인용 문구들이 이제 그 공부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성공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너무 많은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좀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는데, 이런 책은 지금 이 책은 그런 내용들이 좀 전혀 없고 자신의 생각들과 그다음에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쓰여졌죠. 이 책이 쓰여진 1926년도에 당시에도 똑같은 저기 지금 상황이랑 똑같은 거였죠. 내용이 보면 정말 우리 지금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당신이 지극히 31페이지 보시면, 당신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에 얽매여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때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기만을 절실히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조지 바버의 성공의 길, Making Good이라고, Making Good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25세 남녀의 백인 가운데 66명이 65세까지 살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 65세는 지금의 100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66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부유하고 4명은 살만하다고 할 것이다. 5명은 65세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65세까지 살게 되는데 65세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56명은 가족에게 부양받든지 연금이나 지역사회의 생활보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기초생활수급,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이와 비슷한데 예전도 똑같았다는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고 200년 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지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수치는 대형 보험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산출한 것이기에 신뢰할 만한 통계다. 10년, 20년 혹은 30년 후에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하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환경을 지배하는 힘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 안에 거인이 잠자고 있으며 당신이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그 거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언급하기도 했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우리 내부에 깨워야 하는 그 거인,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내용들을 뭐 카페라든가 를 통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고 주시면은 그 거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 글이나 댓글들을 달아서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힘은 대단한 거죠. 우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성공은 바랄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주체다. 6개월 혹은 1년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는 지금의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 쭉쭉 넘어왔습니다. 다시 35페이지에 보면 이 오리슨 스웻 마든의 석세스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 잡지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성서라 일컬어지는 석세스 매거진의 창간자인 오리슨 스웻 마든은 이렇게 기술한 바 있다. 그래서 기술한 내용들 쭉 있는데 그중 가운데가 대다수 사람들이 보다 큰 일을 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지루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과 매너리즘에 빠진 인생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 드렸던 문을 여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문을. 뭐 현관문이든 어떤 문이든 간에. 그 문이 잠겨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한번 열어볼 시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열어볼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잠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셔널 시티뱅크의 전 은행장인 프랭크 밴더리프가 젊은 시절 성공 가도로 달리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네는 출세를 열망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제일 먼저 어떤 충고를 해주겠나? 그러자 그 친구를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이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 석세스 프린시플의 act as if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ct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act as if 12번째 석세스 프린시플 12번째 법칙이죠. act as if 이 act as if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 act as if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사례들. 석세스 프린시플은 147페이지입니다.
12번째 법칙이죠. 총 64가지의 석세스 프린시플 중에 12번째, 이미 성취한 것처럼 행동하라. 이것들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공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석세스 프린시플에서는 액트 에즈 프로에서 다루고 있죠. 이 더 시크릿 오브 디 에이지에도 이 액트 에즈 프로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공을 열망하는 젊은이에게 충고해줄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 자신이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되죠? 그럼 행동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저희 석세스 프린시플에서 트레이닝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미 성공했다고, 어떻게 해야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이미 성공했다고 하는 행동을, 이미 성공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바로 트레이닝 하는 거죠. 트레이닝 하는 걸 바로 그겁니다. 그 법칙들을 몸으로 익히는 거죠.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너가 해야 할 일이죠. 문제집 공부할 때 문제집이 많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집도 많이 있죠. 수학 공식도 다 나와 있죠. 근데 왜 시험을 보면 문제를 맞추지 못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죠? 문제를 풀어봐야죠.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고 그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공식을. 수업 내용만 쭉 해가지고 강사가 강의 내용만 쭉 하고 그 시험 보면은 그 다음에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 삶의 현장에, 현실 속에 닥치게 되면 그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 아는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다 아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풀이할 때, 강사가 풀이할 때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왜 문제를 풀면 내가 풀 수가 없는 것인가? 그것들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고 그걸 푸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트레이닝, 훈련,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굉장히 존 키오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마인드를 다루는 게 우리들의 마인드는 not trained, 트레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 속에서 마구 그 망아지처럼 뛰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통제불능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그 트레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프롤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미드 코리아 5 석세스데이 김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